자, 한국을 대표하는 아파차 카니발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이 이제 이번 카니발의 메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비티 모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보이시는 색상이 그래비티 전용 색상이에요. 이제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는 총 6가지 색상인데 그 중에서 그래비티는 3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 그래비티 전용으로 나온 색상입니다. 일반 모델들은 5가지 색상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그래비티 색상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휠도 그래비티 전용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특히나 뭐 LED 램프류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비티 모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카니발을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 다만 가격도 비싸고 일단 최상위 트림을 선택한 후에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새롭게 바뀐 디자인, 좀 세련된 모습들, 이런 것들과 이 그래비티 트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릴만 하더라도 격자 패턴의 그릴이 아니라 이게 가로로 바가 나 있는 모양이에요. 이 BMW나 AMG, 메르세데스 벤츠를 보면 고급 모델들은 조금 새로운 타입의 그릴을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이 카니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래비티 트림에는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그릴이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그릴만 따로 구해서 그릴 가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래쪽에 LED 포그램프 이런 부분도 그래비티 모델 전용으로 나왔고, 이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역시나 그래비티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기존 카니발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가 어느 정도는 분리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향등이 그릴 안쪽으로 침투를 해 있었고 그 아래쪽으로 주간주행등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램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렌토의 얼굴, 그리고 약간의 텔룰라이드의 얼굴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이 미니밴보다는 RV 느낌이, 좀 SUV 느낌이 강하게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미니밴은 디자인이 예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예쁘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이 카니발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 모델들 EV9이나 최근에 공개했었던 EV5 이런 모델에 적용되어 있었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까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비티 모델에는 이런 사이드 스텝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 전용 19인치 휠의 모습입니다. 일단 검게 마감이 돼 있고 유광 처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카니발은 이제 4가지 휠이 적용이 되고 18인치, 19인치로 나뉘고, 이 하이브리드 전용 같은 경우는 18인치 이제 삼각형으로 마감되어 있는 휠, 그리고 이 19인치는 그래비티 전용 휠, 그리고 19인치에 네모나게 마감되어 있는 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델부터 이제 외산 타이어가 적용된다고 이 브로셔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 국산 타이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외산 타이어를 끼워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이제 앞모습은 소렌토였다면 뒷모습은 모닝이 살짝 커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뒷모습도 이 테일램프가 가운데까지 이렇게 침범한 느낌이고, 더 뉴 K5 같은 경우도 디자인 변화를 꾀하면서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억지로 좀 집어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파팅 라인이 지저분한 느낌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그래도 깔끔하게 새로운 디자인을 기존에 있던 요소들에 접목을 시켜 놓은 것 같은데, 램프가 가로로 긴 램프인데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단차가 생기면 이 선이 약간 삐뚤어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아래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균일하게 그런 맞춰주는 작업을 좀 정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색상은 총 3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전용 그레이 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색상과 일단 검은색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트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파 가죽, 인조 가죽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어서 일단 새 차기도 하고 지금 보는 느낌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져지는 촉감도 꽤나 부드럽게 마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죽이 원래 이렇게 좀 쫀쫀하고 탱탱했었나? 그리고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좀 심심하지 않게 디자인적으로 꾸며놓은 부분들, 이렇게 스피커 그릴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잘 꾸며놨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고, 다만 아쉬운 게 요즘 신형 전기차들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화려하거나 큰 디스플레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규모가 커지고 정보들도 많아지고 화려해지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2.3인치 두 개가 붙어 있고 커브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아니, EV9에서는 이 가운데에다 디스플레이를 별도로 넣어줬잖아요. 그런 것들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가격차가 EV9은 이 차에 2배 정도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좀 원가를 절감한다. 분명히 기술은 있지만 적용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센터 패시아의 구성 요소, 그리고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면서 방향지등이 이제 위로 갔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메뉴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터치 패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튼 수는 줄이고 좀 더 깔끔한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자, USB는 전부 C타입,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큼지막하게 들어갔고, 센터 콘솔 쪽을 디자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면서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활용도도 좋아진 것 같고, 이 컵홀더 같은 경우도 이제 옵션에 따라 조금 다른데 냉온 기능이 있습니다. 컵홀더의 면적 자체도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사실 이 카니발이라는 모델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뭐 원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니밴의 천국,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크게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납 공간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운전석 쪽에 수납 공간이 부족했는데,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느낌이에요. 근데 이 일본 브랜드의 미니밴, 그리고 유럽 브랜드의 미니밴 보면 훨씬 더 실용적인 수납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하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뭐 디자인이나 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일취월장한 모습도 보이고, 자, 디지털 룸미러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점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뒤에 짐을 굉장히 많이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후방 시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룸미러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카니발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수납 공간이 되게 세단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SUV 세단이야. 그러니까 미니밴 느낌이 아니잖아. 네, 미니밴은 되게 생각 없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맞아, 그게 중요하지. 진짜 이거는 세단, 그냥 일반적인 SUV 느낌이라, 사실 이 도어 포켓도 저게 디자인적으로는 예쁜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디자인은 아니라는 거지. 역시나 신형 카니발은 7인승, 9인승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4인승으로 나오는데, 아직 하이리무진은 뭐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2열은 독립 시트가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을 갖추고 있고, 이 옵션이 풍부한 모델이라 그런지 일단 마사지 기능까지도 전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도 EV9에 적용되어 있었던 굉장히 이 진동의 세기가 강한 그런 마사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고, 시트는 이렇게 수동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앞뒤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SUV가 아니고 미니밴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는 폭 자체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카니발이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오고 전동 마사지 기능이 들어오고 이 정도까지 고급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런 수요가 분명히 국내에도 많이 있다. 그리고 뭐 연예인들을 대표하는 자동차가 카니발이잖아요. 그런 시장을 잘 공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요즘 기아 모델들 보면 좀 시트를 좀 자유롭게 변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트가 이렇게 돌아가서 뒷사람과 마주보고 앉던가, 앞좌석 시트는 완벽하게 90도가 접히든가, 좀 그런 식으로 시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카니발은 너무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풀체인지 모델이 될 때 적용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 기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뭐 사실상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모델은 이제 기본 모델입니다. 그릴 모양이 패턴이 완전히 다르죠. 격자로 돼 있고, 사실 기존에 있었던 모델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 확실히 그래비티 모델의 그릴이 예쁘긴 합니다. 자, 엔진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기존에는 짝대기를 꽂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 리프터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고객분들이 길거리에서 이 차 이 보닛을 열 일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썼다 기아가 강조를 하고 있고, 엔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V6 3.5 가솔린 그리고 4기통 2.2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고, 뭐 출력 변화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엔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는데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없어요. 그리고 출시 계획도 아직은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 인증을 전부 끝낸 상태에서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기아 연구소 측정 결과로는 일단 연비가 리터당 14km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4.3이 돼야 되거든요. 0.3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걸 충족시켜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연비가 9, 그리고 디젤은 연비가 13입니다. 대신 가솔린 모델은 출력이 이제 300마력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주행이 가능할 것 같고, 디젤 모델은 일단 연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런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어쨌든 연비도 좋고 이 연료 탱크의 크기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이 기본적으로는 좀 출력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주행거리, 최대 주행거리는 조금 더 긴 거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기존의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적용되어 있었던 쇼업셔버를 기본 모델에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이리무진은 무겁잖아요. 아마 대용량 쇼업셔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쇼업셔버를 이 기본 모델에 좀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내 옵션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트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도 전부 다 다릅니다. 지금 전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를 눕히는 거는 전동, 이 시트의 위치를 바꾸는 건 수동이에요. 자, 그래서 시트는 굉장히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멀리 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일반적인 SUV보다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주행할 때 상당히 편안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눕게 되면 이 썬루프가 딱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의 창 자체가 굉장히 넓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빛이 세면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를 치면 되는데, 근데 블라인드를 쳐도 이렇게 남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딱 해가 들어오면은 이걸 피할 수가 없네. 자, 일단 3열 공간 자체도 뭐 머리 공간, 다리 공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물론 시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한다면 모두가 편안한 공간을 만들긴 충분해요. 그리고 3열도 정말로 이 사람 타라고 만든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게, 컵홀더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이게 양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이런 송풍구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독립 시트예요. 지금 이게 9인승 모델인데 독립 시트에 팔걸이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등받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햇빛 가리개도 있어요. 심지어 이 햇빛 가리개는 저 2열 햇빛 가리개보다 더 완벽하게 창을 가려줍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9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맨 뒷좌석, 이 4열 시트를 그냥 접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6명이 탈 때 정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6명이 타면서도 짐을 차곡차곡 쌓기도 좋고, 이렇게 통로, 다리 공간 이런 부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6명 전부 편안하게 장거리를 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7인승 모델은 트렁크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죠. 아래쪽이 이렇게 파여 있고, 시트를 접게 되면 시트가 이 아래쪽 공간으로 쏙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접는 것, 펴는 것 정말 유용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시트를 접게 되면 평평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 활용을 상당히 유용하게 할 수가 있고, 이런 틈새 부분들,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도 그냥 놀릴 게 아니라 뭐 혼다 같은 경우는 진공 청소기를 넣든가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뭐 지금 램프 옵션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손전등이나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램프류 이런 것들까지 좀 추가가 되면 옵션으로 좋을 것 같고, 요즘 현대 기아 커스터마이징 제품들 많이 내놓거든요. 카니발에도 분명히 그런 커스터마이징 제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3.5L 가솔린 모델, 2.2L 디젤 모델은 이달 중순부터 고객에게 인도가 된다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뭐 아직 출시가 명확하진 않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시가 전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모델들도 있는데 가격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지, 나에게 맞는 카니발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영상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고요. 시승회 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주행 감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